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미국 주식 잔고액 및 순매수 결제액을 살펴본 후 3월 셋째 주 아크 ETF 포트폴리오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순위입니다. 1위 테슬라는 잔고액이 6천억가량 감소했고 2위 애플은 4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3위부터 7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8위 팔란티어와 9위 헤즈브로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위 SOXL과 15위 스파이 ETF의 잔고액은 증가했으나 둘 사이의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매수 결제액 순위입니다. 3월 셋째 주 1위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차지했고 애플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표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제작 기업인 로블록스가 올라왔습니다. 8위에는 민간 우주여행 기업인 버진 갤럭틱, 11위에는 3D 프린팅 기업 스트라타시스가 올라왔는데요. ARKX ETF 출시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추종하는 DIA ETF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월 3주차 아크 ETF 포트폴리오 동향입니다. 먼저 지난주 S&P 500의 퍼포먼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든다는 등의 소식으로 인해 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크가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는 5.6% 하락했습니다. 스파이와 QQQ ETF의 지난주 퍼포먼스를 보면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각각 마이너스 0.84%, 마이너스 0.74%로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YTD로 보면 스파이는 4.51%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QQQ는 마이너스 0.19%로 최근에 올해 상승한 부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먼저 아크의 플래그십 ETF ARKK입니다. 캐시아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ARKK 보유 종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ETF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스퀘어, 로쿠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이번 주 ARKK ETF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ARKK ETF 탑 10 순위를 보겠습니다. 바이두와 진로우 그리고 쇼피파이와 크리스퍼가 서로 순위를 바꾼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순위 변동도 없고 비중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테슬라 비중이 소폭이나마 줄긴 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가 아니라 테슬라 주가가 하락해서 보유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크는 ARKK, QW에서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느 ETF에서도 테슬라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ARKK는 3월 20일 기준 56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탑10의 비중은 47.6%입니다. 다음으로 자율기술 및 로봇공학에 투자하는 ARKQ입니다. 캐시아크의 시인 내용을 보면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ARKQ는 ARKK와 달리 상승한 종목도 꽤 많았는데요. 스마트 아이웨어 업체인 뷰직스, NXP 반도체, 그리고 곧 출시될 우주항공 ETF인 ARKX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등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상승분은 테슬라, 바이두 등 ARKQ에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상쇄되었습니다. ARKQ 탑10을 보면 순위 변동이 전혀 없었는데요. 탑10 종목 매매 내역을 확인해보니 5위에 위치해 있는 디어앤코를 3월 15일에 그리고 10위인 고마스를 3월 18일에 소량 매도한 것 외에는 탑10 종목을 특별히 사거나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표기된 비중의 변화는 해당 종목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어앤코와 고마스를 제외한 종목의 비중이 다 주가로 인해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유 종목 수는 지난주 대비 4개가 줄어 46개이지만 탑10의 비중은 지난주 49.4%와 비슷한 49.3%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인터넷 ETF인 ARKW입니다. 캐시아크 자료를 보면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6%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P2P 대출 관련 기업인 랜딩클럽, 비트코인 펀드,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 캐피탈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두 개의 ETF인 ARKK나 ARKQ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스퀘어, 스포티파이 등 ARKW의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ETF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ARKW의 탑10 내역을 보겠습니다. ARKW에서도 ARKK, Q와 동일하게 테슬라는 1위를 지키고 있지만 ETF 내 비중은 동기간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소폭 줄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2위로 올라서서 ARKW 내 5.7%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ARKW는 3월 20일 기준 54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탑10의 비중은 43.5%로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노믹 레볼루션 ETF ARKG입니다. 캐시아크의 자료를 보면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1%입니다. ETF 내 상위 종목 위주로 보면 리제네론, 다케다 제약 등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텔라닥,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시스,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페이트 테라퓨틱스 등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ETF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플랫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ARKG의 탑10 순위를 보겠습니다. 텔라닥,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시스, 그리고 페이트 테라퓨틱스까지 탑10의 신규 편입은 없었고요. 다만 순위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ARKG는 3월 20일 기준 56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탑10의 비중은 44.9%로 이 또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F입니다. 캐시아크의 자료를 보면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마이너스 1.9%입니다. ARKW에서 말씀드린 실버게이트 캐피탈, 랜딩클럽이 ETF 수익률을 올렸지만 핀테크 기업인 스퀘어, 동남아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C 리미티드 등이 ETF 수익률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어서 탑10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4위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3위로 올라섰고 3위였던 진로우가 4위로 내려왔습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실버게이트 은행의 자회사로 각각 암호화폐 관련 인프라 솔루션 및 서비스이고요. 진로우는 온라인 부동산 업체이죠. 둘 다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실버게이트는 아무래도 캐시우드가 주목하는 암호화폐 관련주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9일 아크에서 발행한 스탁 커멘터리를 보면 실버게이트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KF는 48개에서 46개로 보유 종목수를 줄였고요. 탑10의 비중도 46.8%에서 45.7%로 줄였습니다. 아크 액티브 ETF 5개를 합해서 탑10을 추려보면 테슬라, 스퀘어, 텔라닥, 로쿠, 진로우, 바이두, 쇼피파이, 이그젝트 사이언스, 스포티파이, 크리스퍼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스퀘어와 텔라닥이 서로의 위치를 바꿔서 스퀘어가 2위, 텔라닥이 3위가 되었고 1위, 2위, 3위인 테슬라, 스퀘어, 텔라닥이 아크 액티브 ETF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17.24%로 지난주 17.25%와 비교했을 때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3월 3주 아크 액티브 ETF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핀듀오듀오입니다. 회사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식 발음은 핀두어두어입니다. 핀두어두어는 모다라는 의미의 핀과 많이라는 뜻의 두어두어를 합친 단어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공동구매입니다. 이것이 핀두어두어 주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핀두어두어는 2015년에 설립된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타오바오, 징둥닷컴과 함께 중국 유통업계 3대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핀두어두어는 지난 15일 ARKW ETF에 처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핀두어두어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 추이인데요. 지난 4년 동안 매출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2017년 대비 2020년 매출은 무려 34배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겠습니다. 맨 윗줄은 방금 보신 매출이고요. 아래의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을 보면 아직 마이너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즉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비율로 봤을 때는 2018년 마이너스 82%, 19년 마이너스 28%,
20년 마이너스 16%로 손실폭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습니다. 아크에서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 아직 순이익을 내지는 못하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핀두어두어도 이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아크의 핀두어두어 매매 내역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ARKF에서 핀두어두어를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월 15일에 ARKW에서 처음으로 핀두어두어를 매수했는데 20만 주에 가까운 꽤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16일에도 ARKW, ARKF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보라색 선과 왼쪽 축은 아크의 핀두어두어 보유 주식수를 나타내는데요. 지난 15일, 16일 매수로 인해 아크의 핀두어두어 보유 주식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아크 액티브 ETF 전체로 봤을 때 핀두어두어는 10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중은 0.17%입니다. 많은 물량을 최근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핀두어두어의 아크 지분율은 0.05%밖에 되지 않는데요. 최근 아크에서 새로운 종목을 샀다 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핀두어두어 역시 그랬습니다. 아크가 3월 15일 월요일 약 20만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날 화요일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눈에 띄는 라이저나 팔러가 없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아크 매매 동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5일 이후 매매는 없었습니다. 현재 ARKK, Q, W의 테슬라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통상 아크 ETF가 한 종목을 10% 이상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추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테슬라 보유 주식을 조금씩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